MBC가 파업과 제작 거부를 접고 5개월 만에 새롭게 출발합니다.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로 서민을 대변하는 지역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이 추진됩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판세를 분석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수장이 공석 중인 무주공산 선거구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목포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몰렸습니다. 조선내와 공장부지의 등록문화재 지정이 사업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민의 방송 목포 MBC 뉴스가 오늘 새롭게 출발합니다.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해 파업과 제작 거부에 돌입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상처와 아쉬움을 남긴 점 다시 한번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목포 MBC의 다짐을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취재한 언론사는 목포 MBC였습니다. MBC 먹고요. 배 안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까? 그러나 현장의 진실은 방송되지 못했고 희대의 오보로 전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중앙의 전횡을 온몸으로 막아야 했지만 지역은 무력했습니다. 목포 MBC가 취재를 했는데 그거를 가다가 게이트 키핑 해가지고 막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거기서 약간 좀 실망한 부분이 있죠. 공영방송이 진실의 귀를 닫고 지역의 목소리가 묻히는 언론 현실을 시민들이 깨웠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공정방송을 회복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공영방송 MBC를 일으켰고 72일간의 파업, 다시 70일이 넘는 제작 거부 끝에 목포 MBC가 정상화됐습니다. 언론이 또다시 그런 편파 보도를 하게 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바뀐 MBC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져가는 그런 위상을 느끼고 앞으로 좀 더 옛날 같은 그런 MBC 공정하고 국민들을 위한 그런 공정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적폐를 청산하는 플래카드가 내려지고 새로운 공영방송을 시작하는 첫날. 목포 MBC 구성원들의 다짐도 새롭습니다. 지역과 공영방송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맞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따뜻하고 힘있는 뉴스로 응답하겠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목포 MBC는 세월호 참사가 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세월호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밝혀내고 따져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박영훈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체가 거치돼 있는 목포신항 부두입니다. 인양이 완료된 지난해 4월부터 이곳에서는 미수습자 수습과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미수습자 5명의 흔적은 끝내 찾지 못한 채 현재는 잠정 중단돼 있습니다. 이제는 왼쪽으로 누워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위치가 옮겨집니다. 현재 부두와 수직으로 누워있는 세월호의 방향을 90도 틀어서 이 배 바닥이 바다를 향하도록 평행하게 놓는 겁니다. 이 부두에 가깝게 놓은 뒤 만톤급 해상 크레인이 육상에서 들어올리는 방식이 시도됩니다. 선체를 세우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현재 바닥에 붙어있는 단원고 남학생들의 객실에 접근해 미수습자 수습의 가능성을 높이고 또 사고 원인을 밝혀줄 열쇠로 지목받고 있는 기관실의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작업은 현대사무중공업이 맡습니다.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 이전에는 직립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인양 직후부터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체 조사는 영국 감정기관인 브룩스웰이 맡았습니다. To date, we have found no evidence of the seawall being contacted by an external force or object. 브룩스웰은 일단 충돌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낮다고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누워있는 선체를 밖에서만 둘러보고 내놓은 결과에서 100% 확정하기엔 이릅니다. 선체 직립이 안 돼 내부 조사를 당초 지난해 11월 말 마무리하려 했지만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 놓은 세월호는 침몰과 인양 과정에서 철판이 협착돼 접근이 어려운 곳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단원고 남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객실 일부와 엔진 등이 몰려있는 기관 구역이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2월 초 완료 예정이던 브룩스벨의 선체 조사 기간은 최소 2달 이상 지연될 전망입니다. conclude the report because we thought we might have an opportunity after the upright to see if there's anything that we've missed. As obviously. 이와 별개로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실제 모형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특징이 이 모든 자료와 정보가 정확한 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기록화되어 있지 않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만료 시한은 오는 5월입니다. 밝혀야 할 건 많은데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전라남도 교육감, 광역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치러집니다. 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목포 MBC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자들과 주목할 점을 열쇠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전라남도지사와 무안군수, 해남군수 선거전입니다. 김윤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지사와 무안군수, 해남군수 선거의 열쇠말은 뭡니까? 네, 이곳 선거구의 공통점은 모두 현직 단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열쇠말을 무주공산으로 정했습니다. 자치단체장 자리가 비어있다는 뜻으로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만큼 입지자들도 치열하게 움직일 전망입니다. 그러면 무주공사는 이곳의 출마 예상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전남지사 선거 후보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계호 현 의원과 노광규 전 순천시장, 국민의당에서는 주승용 의원이, 네. 창당 준비 중인 민주평화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석경 전 한평군수와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도 꾸준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안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영덕, 이동진, 김산, 홍금표, 민주평화당에서는 김재훈, 나상옥, 무소속으로 양승일, 이지영, 김호산 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해남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석원, 윤재갑, 이기룬, 창당 준비 중인 민주평화당에는 명형관, 윤광국, 무소속으로 이정우 씨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됩니다. 네, 국민의당 통합을 반대해서 창당을 준비 중인 민주평화당 출마 예상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주평화당이 창당되면 전남자치단체장 선거는 3당 구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네. 특히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중재파인 주승용 의원의 움직임에 따라 야당 후보의 유분리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무안군수와 해남군수 선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후보들이 대부분 민주평화당으로 넘어올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구도로 전개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당보다는 인물론이 앞설 전망입니다. 무안과 해남군수 모두 비리 혐의로 현직에서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남의 경우 전임 군수 4명이 비리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고 있어 청렴과 도덕성은 후보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전라남도지사 무안군수, 해남군수 선거전 알아봤습니다. 김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신도심이 확장되고 개발되면서 원도심에는 낙후 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목포의 대표적인 낙후 동네가 서산동과 온금동인데요. 근대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며 시간에 의해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먼저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1987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는 연인의 수포. 수포가 있는 목포 서산동과 온금동 일대는 옛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달산 기슭에 자리 잡은 가옥들. 두 사람이 겨우 통과할 정도로 좁고 가파릅니다. 비탈진 언덕의 높은 축대는 힘들게 쌓아올린 정성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햇볕이 잘 들고 따스하다해서 다순구미라고 불렸지만 개발과 관심에서 벗어난 지금은 전형적인 달동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확실히 좋았죠. 옛날에는 모두 막 여기가 다순구미라고 해갖고 뭐 달동네 마이로 모두 인심도 좋고 너무 좋았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살고 있는 동네는 대낮에도 인적이 드물어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합니다. 사람 많아서 지금은 뭐
할 일도 없고 뭐 별 멋이가 없으니까 사람이 많이 나가고 업 사람 많이 비어갖고 있어. 목포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상징인 서산동과 웅금동. 전봇대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전선들은 언제 내몰릴지 모르는 이 마을 주민들의 막연한 두려움과 애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낙후된 목포 서산동과 옹금동을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재개발 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본격 추진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3개 지구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1구역만 재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이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사업 시행 업체를 구했고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도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는 듯 보였는데요. 사업지구 내에 있던 조선내화 공장 부지 일부가 근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다시 암초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산온금 재개발 사업을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8년 지어진 목포 조선내화 공장입니다. 불과 열에 견디는 벽돌 등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근대 건축 자재의 역사와 산업화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설비와 건축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내화물을 생산했던 각가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설은 영구히 보존되면서 지난해 말 조선내화 설비물과 일부 공장 부지가 등록문화재 707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복합 문화단지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조선내화 부지는 서산온금 재개발 지구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근대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서산온금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가 제한받게 돼 서산온금 재개발 사업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오래전부터 자체 개발을 구상했다고는 하지만 사업 시작 직전 문화재 신청을 한 조선내화 측이 사실상 재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목포시 역시 잘못된 행정 예측과 예산 낭비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업성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사유지인 조선내화 부지를 재개발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수반한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셈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5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는데 이렇게 빨리 신청을 하고 등록을 받았다는 것은 시도 너무나 우리 주민들한테 각종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사업이 재개되기까지는 최소 1년여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조선내화 공장 부지를 포함시켜서 개발계획 변경 등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목포 일부 원도심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수백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원도심의 또 다른 한 축인 서산온금 재개발 사업은 10여 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주민들에게 목포시가 하루빨리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올겨울 들어 목포 지역은 지난 2000년도 이후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목포 지역 최저 기온은 1월 24일 영하 11.3도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목포 기상대는 앞으로 겨울 추위는 한두 차례 더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난 1904년 근대 기상 관측 이후 목포 지역의 역대 최저 기온 기록은 1915년 1월 13일 영하 14.2도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한파로 전남 해역 양식어류의 동사 피해가 이어지면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수와 고흥 지역 가두리와 영광 지역 축제식 양식장에서 돔류와 숭어 등 20만 2천 마리가 폐사됐고 저수온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해역의 현재 수온은 2.2에서 7.9도로 전년보다 0.9에서 1.6도가량 낮아 저수온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당국은 빠른 출하와 월동 가능 해역으로 이동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의료 뷰티 미용과 관광 휴양 웰리스 등 두 지역의 상호 비교 우위 자원을 연계해 3년 연속 의료 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업 육성기금 신청을 다음 달 8일까지 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70억 원으로 개인은 1억 원, 생산자 단체는 5억 원, 친환경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업체는 10억 원까지입니다. 목포대학교 검도부가 지난 2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폐막한 유럽 국가대표 검도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2월의 나무로 농나무를 선정했습니다. 농나무는 20m까지 자라고 더운 지방에 분포하는 아열대성 수목입니다. 지난 2년간 운항이 중단됐던 장흥 제주 간 여객선 운항이 오는 7월 재개될 전망입니다. 장흥군은 오늘 장흥 고속해운과 제주 여객선 운항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항까지 여객선을 매일 1회 왕복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장흥 고속해운은 제주 항로 사업을 위해 130억 원을 투자해 승객 710명과 차량 58대를 적재할 수 있는 쾌속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집도이였던 강모 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강 씨가 근무 중이었던 해남병원이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합니다. 해남병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강 씨가 어제 법정 구속됨에 따라 10여 명의 환자들의 예약을 취소하는 한편 복막염 등 수술을 받은 환자 27명 가운데 후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 조선대학교 병원에 전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구속된 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해남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근무해 왔으며 해남병원은 강 씨의 구속으로 외과 의사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곧바로 모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무안 국제공항을 오가는 버스 노선이 확대됩니다. 전남도와 금호고속은 무안 제주 간 항공기 운항 시간에 맞춰 내일부터 광주 무안공항 노선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증편하고 목포 무안공항 노선을 하루 4회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무안공항 노선은 4회 중 2회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송정역을 경유하며 목포 무안공항 노선은 무안 청계면과 무안 터미널을 경유합니다. 목포였습니다.